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4차 백신 접종. 우린 지금 3차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저 이스라엘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승인을 요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뭐 효과와 효능 검증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 미국 지금 급합니다. 하루에 지금 70만 명 돌파했습니다. 70만 명. 8일로는 또 특히 많더라고요. 90만 명을 돌파했고 이거 미국뿐만 아닙니다. 유럽은 지금 하루 EU 전체가 하루에 120만 명 확진자가 생기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250만 명 하루 최소 확진자가 생기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4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초로 웨스트 버지니아의 주지사가 짐 저스티스죠. 공화당 소속입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 이제 CDC라는 단어도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요. 네네. 4차 접종을 승인해달라고 최초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0세 이상 성인하고 필수 노동자들은 반드시 빨리 맞아야 될 것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지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고 있더라고요. 왜 신청했냐 하면은 3차 접종 부스터샷 맞아도 몇 달 후에는 면역력이 약화된다는 이스라엘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빨리 신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DC가 뭐라고 답변하는지가 궁금하죠. 월렌스키의 CDC 국장은 답변을 했는데 아직 부스터샷이 미국 내에 35% 정도 접종이니까 맞아요. 당장은 3차 부스터샷의 접종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CDC는. 네. 그렇지만 마지막 다음 얘기가 그런데 이스라엘 과학자들하고 그 데이터를 이스라엘의 데이터 결과를 긴밀히 연락하는 중이고 우리 미국의 데이터도 긴밀하게 분석하는 중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건청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영국의 보건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부스터샷을 맞고 난 다음 3개월 후에 코로나의 경증, 가벼운 증상을 예방하는 효과는 30%로 하락하는 게 맞다. 그런데 중증 예방 효과는 여전히 90%로 유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4차 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80세 이상 노년층 또는 요양원, 고위험군 계층에게 4차 접종을 권고하고 싶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 영국 얘기가 나와서 영국에 뭐 친구분들도 있어요. 지인들도 계시니까 영국의 프리미어리그나 이렇게 축구 경기 보면은 관중들 아무도 마스크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있죠. 그리고 뭐 선수들도 안 쓰고 그리고 뭐 며칠 있다 그냥 다 또 뛰어요. 확진 나온 다음에.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국에서는 지금 그 위드 코로나를 그 일종의 신뢰하고 있고 사회 분위기로.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지금 그 엄청난 타격을 속도인데 가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보건청의 발표도 지금 작년하고 지금 연초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EU의 발표로부터 자유로운 거는 있죠. 영국은 혼자서 지켜라니까. 그러네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3차 접종은 부스터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4차 접종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하니까 피니시 샷? 진짜 피니시? 파이널 샷? 근데 누가 밑에 그 장난 비슷하게 해놨는데 네버 엔딩 샷이다 이런 거. 아이고 참. 뭐 일리가 있네요. 진짜 뭐 웃기는 웃었지만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참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 상황이. 다음은 카자흐스탄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무슨 이 시위대를 향해서 무슨 사살 명령을 내리고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요? 40명 이상 사망했다고 주말에 보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카자흐스탄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망자를 발표를 했거든요.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간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사망자가 최소 164명. 경찰 발표입니다. 경찰 발표가. 정부 측 발표니까.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죠. 164명이고 부상은 2,200명이고 6,000명을 체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카자흐스탄에서 뭐 대규모 반정부가 있지라고 하는데 처음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그 LPG 소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LPG 가격이 원래 13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부가 LPG가 이게 보조금으로 너무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판단을 해서 LPG 보조금을 연초부터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LPG 가격이 130원에서 330원으로 3배 정도 뛰어버렸거든요. 여기에 반발하는 그냥 그 서민들의 항의 시위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반정부 시위, 전국적인 시위 양상을 띠면서 대통령 관저를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시위대와 군대가 이게 서로 교전하는 그런 아주 극한 모습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도카예프 현 대통령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고 없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위대에 바로 사살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진정이 안 되니까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안보 조약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이 조약에 의해서 러시아 요청을 하니까 러시아가 2,500명 공수부대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경찰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 카자흐스탄은요.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입니다. 네네. 원유도 하루 150만 배럴 이상 수출하고 있고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예, 지속된다면은. 그리고 우라늄의 전 세계 우라늄 40%를 생산하는 최대 자원의 보국입니다.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것도 여기서 많이 또 제고하니까 그래서 그 세계 경제나 세계 자원 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근데 과연 그러면 LPG 가격만으로 이렇게 그렇죠. 전국적인 네네네. 일을 할 거냐? 근데 복잡한데 여기 권력 투쟁의 그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오래 집권했던 나자르바예프 30년 집권한 독재자가 여전히 그 국가안보회 NSC 의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완전히 쳐내지 못했다라는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고 빈부격차도 상당히 심하고 부패도 대표적으로 부패 국가로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30년을 했으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2천만 명쯤 되는데 너무 그 원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가 전혀 안 돌아가서 그렇죠. 2천만 명 중에서 극빈층이 200만 명이에요. 이게 누적된 불만이 이번에 이런 그 LPG 가스 가격이라는 것을 핑계로 폭발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원 부국이 오히려 자원의 저주를 받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 쪽도 그렇고. 아유, 카자흐스탄 참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죽고 다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다음 소식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도 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시끌시끌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운명의 한 주입니다. 러 서방 측 연쇄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죠? 중요한 한 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경제 제재에 들어간다면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입니다. 뉴욕타임즈 어제 주말 기사를 읽어보니까 만약에 이번 주 회담이 결렬돼서 그 다음부터 이제 러시아 경제 제재에 들어가면은 뉴욕타임즈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딱 찍어서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이 바로 못할 대표적인 국가, 러시아의 TV와 전자제품, 핸드폰 같은 것을 수출을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뉴욕타임즈에서 정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입니다. 미국하고 러시아가 스위스에서 양자회담을 엽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의 틀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 벨기에에서 러시아하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서유럽과 미국 중심의 안보기구죠. 여기 회담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목요일 날 오스트리아에서 러시아하고 유럽 EU하고 또 회담이 있습니다. 이 연쇄 이번 주에 세계 회담에서 반드시 합의의 틀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뭘 요구하고 미국하고 서유럽은 뭘 요구하는 것인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습니다. 과거 소련의 영향이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나 헝가리나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나토의 병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는 무기, 미사일 같은 것을 더 이상 배치하지 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는 다 참아도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제발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오늘 회담에 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앞에 두 개, 나토의 병력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거나 미사일이나 폭격기 같은 것을 러시아가 신경 쓸 만한 거리에 배치하지 않는다거나 이거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네. 스스로 컨트롤,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시키지 말라는 게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지 미국이 그렇죠.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그 러시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회담하고 이번 주 회담에 있어서 러시아가 과연
앞에 미국의 양보인 군사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은 됐다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만 계속 고집할 경우에 이러면은 회담이 결렬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참 큰일이네요. 네. 참 여기저기서 참 진짜 큰일이다 싶은 말밖에 안 나오네. 다음은 와, 전 세계 유튜버 수입 중에서 1위인 사람이 11살 소년이라고 총 수익 3천억? 야, 어마어마하네. 3천억. 요즘 젊은 학생들 몇 번을 봐야지 3천억 되는데. 아니 그거는 자기 브랜드 사업까지 다 합쳐서 그럴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장래 꿈이 유튜버 많잖아요. 네. 할만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라이언 카지라고 왜 꼬마 아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네. 오늘 이 장난감 받았다. 이 장난감 이렇게 놀면 돼라고 하는 거. 그게 라이언 월드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들이 제목은, 요즘 예. 막 그 알고리즘으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막 네. 보고 있어요. 진짜. 보고 있죠. 무슨 말인지 뭐 해외 뭐 계속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도 봤어요. 예, 그 그냥 꼬마 이름이 라이언 카지예요. 예. 2011년 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 11살 정도 됐죠. 아 근데 3년 연속 계속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가 나왔어요. 작년에 2021년 2,500만 달러 유튜브로 벌었더라고요. 그럼 300억 원 정도잖아요. 구독자가 이 정도 벌려면 구독자가 3천만 명 넘어가야 되고 3,100만 명이더라고요. 누적 조회수가 1년에 한 500억 회. 500억 회. 예,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300억을 버는 겁니다. 예. 전 세계에 한 명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네요. 와, 그런데 아까 그 3천억 말씀하셨는데 이 인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딱 장난감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네. 라이언 스토이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브랜드까지 다 합치면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니까 2억 5천만 원이면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달러니까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어우,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전 세계의 그 유튜버 부자이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이제 미스터 카지는 일본 분이시고 미세스 카지는 이제 베트남 국적 엄마시죠. 베트남 출신이시죠. 네. 뭐 다 미국인입니다만은 엄마 아빠 인터뷰를 보니까 직장을 우리는 모두 사직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라이언이 유튜브를 좋아하니까 부모가 일을 돕고 있는데 그런데 라이언이 이제 계속 크고 있잖아요. 네, 네. 11살, 12살 되니까 라이언의 미래는 이거 말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여유가 묻어나네요. 그렇지.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다. 앞서 그 정동식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도 신규 확진자 8,000명 넘었다. 저 황교식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시 제한 조치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방역 성공 사례더니만 거기서 지금 악화일로를 걷는데 일주일이 채 안 걸렸습니다. 1월 1일 날 500명 수준이더니만 1월 8일 날 확인해 보니 8,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렇습니다. 이거 다 제한 조치 들어왔는데 오키나와, 히로시마, 야마구치 이 세 개 지역에 일단 먼저 긴급 제한 조치했습니다. 네. 이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원인이 궁금한데 여기 미군 기지가 있는 현인들입니다. 미군 기지는 그러네요. 일본 정부의 능력만으로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긴급 조치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은 미군 당국에 우리 일본 측 정부와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구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미군이 외출을 금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젊은 층의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 때문에 일본이 지금 다시 이렇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봅니다. 네. 아휴, 참 코로나19 이게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 뭐 지겹지만 오늘도